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또 이제 거기 나온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행동으로 옮겨서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자산도 이제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용됐죠. 네. 자,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다. 생각, 행동, 습관까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세계 1%의 모든 것. 바로 더 리치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후반부, 뒷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랑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제가 했던 것이랑 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또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한번 더 리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기에 관련해 구매한 책값만 해도 어림잡아 2만 달러 가량 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2,400만 원 정도를 책값에, 성공에 대한 책값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퍼스널 코칭과 멘토링에 들인 투자는 이보다 5배 정도 많다. 1억 2천만 원 정도 썼다는 거죠. 자, 내가 지출한 돈이 아니라 투자라고 적었다는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 저도 이제 이런 돈 주고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수업을 들을 때 공짜로 들으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막 졸고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들은 거는 막 뽕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또 제가 짠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비싼 강의를 들을 때는 진짜 고도의 집중력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백만장자는요, 이런 것들을 투자로 본대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운동선수들 모두 훌륭한 코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진짜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니면 뭐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은 다 세계적인 코치가 여러분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들도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한 뭐 교수님이 가르친다거나 다 그렇습니다. 영재들, 천재들은 더 좋은 스승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세계 최고급의 선수들은 멘탈 관리하는 코치, 식습관 관리, 뭐 그다음에 주치의, 그 건강 관리부터 그 분야 최고들이 다 달라붙어서 함께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되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요. 저는 책을 되게 많이 봤더니 강의를 들어가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강의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뭘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뭔가 배울 때는 세금 책을 많이 보고 세금 강의 들으니까 다 이해되고 경매 책을 많이 보고 경매 강의를 들으니까 찰떡같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도요. 경제 공부에 아낌없이 투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당시 25달러짜리 오디오북을 구매해 필요한 지식과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싼 거 들어도 돼요. 싼 것도 다 이해 못해. 예, 공짜 강의 들어도 돼요. 공짜 강의 들어가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처음에 초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TV 광고를 보고요. 200달러짜리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을 구매했대요. 200달러면 한 24만 원 정도 되는. 자, 그거를 해가지고 축적한 지식으로 이듬해 1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10만 달러면은 1억 2천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죠. 4,000달러를 내고요. 1년짜리 프로그램에 투자한 나는 4,000달러는 480만 원. 자, 그 다음 해에 20만 달러를 벌었다. 2억 4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죠. 480 투자해서 2억 4천이면 상당히 남는 장사죠. 지식에 투자할수록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 되는 공부에는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혹시 여러분 삶에 나쁜 일을 자꾸 창조가 되나요? 여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에게 나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의 지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백만장자가 된 후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배움을 멈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백만장자의 삶에서 멀어질 것이다.
저도 제 삶에서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지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버리거나 내가 살던 집을 떠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의식을 바꿔야겠다. 부자들을 만나야겠다. 부자들을 어떻게 만나지? 내 주변에 부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없어. 세상에. 그래서 책을 막 읽고, 그래, 책을 좀 쓸 정도 사람들이면 부자겠지.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책 쓰는 거 아니야? 이러고 책을 막 읽었어요. 그들의 SNS에 다 들어가 보고 카페도 다 가입을 해봐서 강의 커리큘럼 있으면 강의를 막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었고 아이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거의 못 들었다고 봐야죠. 애기 셋을 누구한테 맡기고 어떻게 강의를 듣겠어요. 저는 셋 다 모유 수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잠깐 떨어져 있을 수 있었지 어디 멀리 가서 뭘 배울 만한 경제적인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때 책을 읽고 강의 들으면서 만났던 그 부자들과 지금도 대부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백만장자는요, 자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근데 이제 부를 쫓는 과정에서 삶의 균형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대요. 돈만 밝히고 가족과 건강은 등한시한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좇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 건강, 정서적 건강. 이건 1,000억, 100억을 줘도 못 바꿉니다. 저는 원래 육아, 영재 만들기, 건강하게 키우기, 환경보호, 그다음에 정서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았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재테크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재테크 공부는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120살까지 살려면, 무병장수하려면 돈이 필요하겠네. 근데 나는 돈을 버는 능력은커녕 돈을 까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돈을 버는 능력조차도 없구나. 그러고 이제 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정말 많은 직업을 가졌고요. 정말 많은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프로 골퍼가 되려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클럽의 프로에게 얼마나 경력을 쌓으면 괜찮은 수입을 벌 수 있는지 물어봤대요. 근데 그의 대답이 내 희망을 산산이 부수었다고 합니다. 키스, 솔직하게 말할게. 경력을 더 쌓아야 할 거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5년, 6년 있어야 해. 라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소득을 높이려고 5년, 6년이나 기다릴 생각은 전혀 없다. 저는요, 제가 이제 돈이 별로 없었고 수입도 없고 남편 수입으로만 살아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펀드 투자했던 거, 은행 다닐 때 제가 펀드 투자했던 거 쫄딱 망하면서 돈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건 전에는 내 아이를 영재로 키워야겠다. 이 아이를 영재로 키워서 좋은 학교를 보내서 이 아이가 부자가 되면은 덕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바보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그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한순간에 내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난 걸 보자마자 아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우리가 IMF 2008년 금융위기 10년에 걸쳐서 한 번 더 위기를 맞자 내가 우리 애가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년은 기다려야 될 텐데 근데 아들 셋 키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힘든 거를 어떻게 30년이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가난하고 궁상맞게 버텨야 되지? 이렇게 자존심 없애가면서. 그래서 이 가난과 고통의 시간을 30년 동안 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프로 골퍼가 되기 위해 너무나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력을 더 높이고 수입을 올리려면 5년, 6년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직업을 바꾸게 된 거죠. 자, 이후에도 여러 사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잠깐만요. 옷이 이렇게 입다. 네. 우리는 2년 3년 만에 부동산 7채를 매입해서 순자산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12억 원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골프장에서 월급쟁이를 계속했다면 이룰 수 없었던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어떤 가게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피자를 막 그냥 사주었대요. 피자 먹어? 막 이렇게 한 거죠. 아저씨 부자야. 마음껏 시켜봐. 저 애기들 데리고 횟집에 갔는데 누가 우리 애기한테 5,000원 준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나 돈도 별로 없는데 5,000원이나 주고 애기 이쁘다고 하면서 5,000원 주셨어요. 자, 근데 이분도 이제 아이들한테 막 베푼 거죠. 아이들에게 꿈이나 장래 희망을 물어봤고요. 근데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였대요. 아이들은 속을 더 놓기 싫은지 말을 아꼈지만 피자가 나오자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후 헤어졌다. 별표할게요. 이분이 피자를 사준 것은 잘난 척을 하기 위해 사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혹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준 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에게 피자를 사주는 경험이요. 그래서 이 베품이 이 세상에 넘친다는 것을요. 친절함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네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가 필요하면 누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낯선 사람이 위험하지 않아. 너에게 맛있는 피자를 주기도 하잖아.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저는요, 이거를 잘 알려주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보겸. 제가 진짜 좋아요. 보겸TV. 지금 보겸이 제주도에 가서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거든요. 자기 팬들. 그리고 팬들한테 막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에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요. 마스크가 막 대란일 때는 마스크를 잔뜩 사서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기도 했어요. 막 영무원한테 막 주기도 하고요. 대구에 내려가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음식을 하거나 뭐를 하면 이웃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백숙도 삶아서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치킨집이나 떡볶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막 치킨도 막 다 사주고 떡볶이도 다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구독 눌렀어?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욕은 막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다정하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거 주고 이제 가라고 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주면서 영화관도 막 빌려서 팬들 초대하고. 저는 이 보겸TV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저렇게 친절함과 사랑이 넘치는구나를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랑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메일 보내놨거든요. 엊그저께. 제주도만 가지 말고 세종시도 한번 알아.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자, 백만장자는요. 수입원이 여러 개래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두 개의 수입원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나의 수입원이 꽉 막히는 일이 생기면은 수입이 뚝 끊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물고기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어부에게 낚싯대가 2개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소리다.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낚싯대가 5개라면 물에 들이운 낚싯대가 많을수록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물론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도 많아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수입원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백만장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1명이라면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백만장자는 12명쯤 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드는 것은 무조건 부자가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난 안 되겠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101을 런칭한 그 강의 이름이 7개의 파이프라인 1인 기업가. 어떻게 7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지 제가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세부 구성 요소가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일은 집중력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대요. 여러 개의 수동적 소득원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수동적 소득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시너지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이런저런 수입원이 빵꾸가 나도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2년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서 남편 수입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막히더라도 여기 저기에서 이제 뚫리는 거죠. 소득원을 여러 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2012년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동안은 그냥 에이 그냥 그렇다 그냥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이런 거였는데 아주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소득원이 한두 개이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그죠? 이거를 다른 걸 빨리빨리 뚫으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선점하셔야 돼요. 백만장자는요, 자신이 얻은 지식을요, 곧바로 활용한대요. 별표할게요. 곧바로에 저는 별표합니다. 자, 백만장자는 곧바로 활용하고요. 평범한 사람은요, 천천히 활용해요. 제가 오늘 이제 남편에게 OBS를 설치하고, 방송을 녹화한 다음에 편집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OBS 설치도 안 하고, 막 그러길래 빨리 설치하라 해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녹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뭐라고 했죠. 왜? 너무 느려.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가 되게 느려요. 그냥 나중에 해야지 안 해. 저는 좀 급하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죠. 내일은 없어. 내일은 내일에 할 일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하고 내일 놀아야지. 어떻게 뭐 맨날 질질 끌고 막 내일 할 일, 내일 모레 할 일을 누적시켜요. 카드 할부처럼. 일시불로 그냥 긁고 납부하고 끝내야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백만장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있는지조차 모르는 지식과 투자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작가가 되고 나니까 작가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방송을 하니까 또 방송인의 네트워크가 생겼고, 뭐 연예인들도 제가 알게 됐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 투자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그 모임에 또 들어가면 부동산 얘기만 해요. 강사들의 또 네트워크가 있죠. 강사들의 또 얘기하면 또 강의에 대한 얘기 또 할 수 있고요. 유튜버의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유튜버로서의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잘 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강해서 그 안에서 많은 강의, 마케팅, 자기개발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 안에서 지식과 투자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트타임으로나마 비즈니스를 하나 더 시작해봐라.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면서 하나 더 해봐라.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성이 낮은 반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저는 많은 부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을 실제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년에 13억 소득이 있고요. 강남에 아파트만 2채고 저한테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채는 팔아야겠다. 팔고 딴 거를 하고 싶은데 뭐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네. 다르더라고요, 진짜. 네. 자, 그래서 부자들은요, 나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질문을 한대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올해의 수입을 2배로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부자의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질문은 이런 거래요. 이번 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달 카드 값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걱정하고 있고요. 나의 가능성을 굉장히 축소시키죠. 그냥 고정 지출이나 카드 값이나 겨우 내는 사람으로. 자, 그리고 보통 사람은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왜 내게는 매번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러고 있어요. 재수 없는 일만 생겨. 근데 이제 부자들, 백만장자는요, 지금 내 삶이 내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걸까? 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부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뇌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런 생각의 힘은 독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부자랑 같이 살면 정말 좋겠죠. 부자가 내 부모든가 내 배우자든가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재수없는 일이 생겼을 때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요. 점쟁이한테 가면은 팔자가 세다 그래요. 너 좀 운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바꿔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힘든 일이 있지만 지금 이게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줄까? 수입이 부족하다. 아, 돈이 쪼들려. 이게 아니라 올해 수입을 2배로 높이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네.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변화를 만드는 책 더 리치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선한 부자 프로젝트 저희 카페에서 서평단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